저는 40년간 도자기 흙과 불을 친구 삼아 살아가고 있는 도예가 지산 이종능입니다. 제가 도자기를 하게 된 것은 대학 2학년 때 장마가 많이 온 그 해에 지리산에 놀러 갔을 때 그 산의 무너진 곳에 물기를 흠뻑 먹으면 무지개 빛깔이 흙이 준 어떤 설레임이 먼 훗날 제가 이 도자기 길로 들어서게 했던 어떤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정말로 즐거운 일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있었고 가슴이 저미도록 아픈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합쳐보면은 행복했다는 말로 귀결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처음 이제 도자기 할 때 대학 4학년 2학기 때부터 도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천에서 도자기를 하다가 어느 한날 우리가 동양상국의 도자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학원 가는 대신에 3년 동안의 그 학비와 시간을 저는 배낭여행으로 했습니다. 일본에 1년, 중국에 7개월, 대만, 몽고, 태국을 거쳐서 실크로드, 투르판, 우르무치, 신지양, 티베트 국경지대 서허즈까지 갔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물론 도자기에 대한 흐름도 중요하지만은 동양상국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 그리고 그네들의 어떤 음식 문화, 그리고 의복, 여러 가지를 저는 공부하며 떠났습니다. 떠날 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 나라에 가서 제가 뭔가를 공부해야 되겠다, 꼭 얻어와야 되겠다, 그런 쪽보다는 그 무의식적으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옷을 입고 그 나라 음식을 먹으면서 그 나라 사람이 되어서 여행을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는 평생에 다시 만날 수 없는 선생님이었고 가는 곳마다 있는 것은 저한테는 모든 것이 책이었습니다. 왜 어떤 3년간의 배낭여행 속에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느꼈던 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제 어떤 도자기 여정의 큰 하나의 베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저는 그전까지만 해도 도자기는 모든 선배님들도 그런 말씀하셨죠. 기술과 기교의 산물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본에서 장작가마에 불을 지피기 위해 갖고 그 장작을 준비하던 중에 참나무 장작이 무너져서 제 중간 손가락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이 맞겠죠. 가장 중요한 감각적 부분이 없어졌으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친 손가락을 가지고 제가 다시 도자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라든가 제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책망감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저는 다시 꿈을 한번 꿔보면서 병원 침상에 누워서 도자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쪽 손으로. 그래서 그 한 20여일 만에 그것을 했는데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그 꽃병이 저한테 주는 그런 선의 아름다움은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그 간호사들이라든가 병원에 입원 환자들이 갑자기 손뼉을 쳐서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은 도자기는 기술과 손끝의 기술과 기교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가슴과 마음 그리고 따스한 영혼으로 만드는 것이 도자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은 부족함과 절실함이 만들어낸 따스한 행복이 저는 예술이라고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일본에 있는 그 제일동포 변호사들이 의사가 분명히 자기가 제 손가락 치료할 때 의료사고로 제 손가락을 문드러진 손가락을 잘라버렸으니까 그 소송을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번의 사람들이 저한테 변호사들이 후쿠오카에서 찾아왔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그 의사를 용서해 준 것은 그 의사가 불쌍하다든가 의사가 처지를 생각해서 저는 용서해 준 것이 아니고 제 도자기가 저의 아픔과 남의 실수까지도 보다듬을 수 있고 감싸줄 수 있는 따스한 소우주이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를 용서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는 흙을 만지면서
제 도자기가 세상에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줄 수 있고 힘든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마티스 같이 행복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하나의 생명 이야기를 바라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사회는 경쟁 사회다 보니까 행복보다는 성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행복하다고 모든 강남에 있는 학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 번씩 이제 서울의 학부형 인문학 특강을 매년 이렇게 하면서 몇백 명의 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아이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어릴 때 웃지 않는 아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 정말로 가슴으로 웃기는 어렵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은 성공하면은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행복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정말로 성공하고 행복은 전혀 다릅니다. 성공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하지만은 행복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와 노력과 정성을 가하지 않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성공을 하는 만큼 이상으로 행복에 대한 공부와 행복에 대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사는데 저는 제 아이한테 그럽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은 한 가지, 두 가지 잘한다고 해서 그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평균 점수입니다. 일정하게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자기의 어떤 건강, 그리고 철학, 그리고 주위 사람과의 어떤 따스한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그 평균 점수가 행복이지,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해지거나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로 행복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치를 칠 때 이제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가치, 즉 자기의 건강, 그리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리고 자기의 인성, 그리고 이 사회를 같이 살면 남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어떤 관계, 이런 모든 것이 어우러졌을 때 그것이 행복이 되고 그것이 무형적인 가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형적인 가치와 유형적인 가치가 서로 어우러졌을 때 이 사람이 진정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따스한 마음이 있을 때 진정 저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행복은 절대로 비교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결국 자기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하려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감사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 다리를 쭉 펴고 잘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